지구가 봅시다. 자, 태양계 행성의 겉보기 운동입니다. 자, A 챕터 A강 행성의 겉보기 운동이라고 나오는데요. 겉보기 운동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운동이에요.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그냥 보는 거죠. 우리 육안으로. 이때 멀리 있는 별을 배경으로 행성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멀리 있는 별을 배경으로, 멀리 있는 별은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얘가 고정돼 있다고 우리가 그냥 간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정되어 있는 그 별을 기준으로 그 옆에 있는 지구에서 봤을 때 어떤 행성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지구가 있고요. 여기 지구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지구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화성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지구 바깥쪽에 화성이 있다고 할게요. 화성이 여기 있어요. 화성이 또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그런데 여기 멀리 있는 별이, 여기 별이 하나 있다고 할까요? A별? 그 다음에 여기 뭐 B별도 있다고 할게요.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A별, B별은 거의 고정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지구에서 화성을 바라보면 화성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그런데 화성이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지구도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할 거예요. 지구에서 이제 화성을 보면은 화성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화성이 요만큼 이동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A별 바깥쪽에 있었는데, 오른쪽에 있었는데 이제 A, B별 사이에 있네? 움직였네? 이렇게 관측하는 것을 겉보기 운동이라고 해요. 지구의 공전 속도가 태양에서 가까우니까 화성보다 빠르거든요. 그 다음 순간은 또 이만큼 지구가 이동을 했는데 화성은 이만큼 이동했다고 치죠. 지구에서 보면은 요만큼 이동한 거예요. 이동하는 속도가 좀 줄었네요. 그죠? 여기서보다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지구에서 봤을 때 멀리는 별을 배경으로 지구에서 봤을 때 다른 행성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겉보기 운동이라고 합니다. 관측 기준은 멀리 있는 별자리나 뭐 별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너무 멀리 있어 가지고요. 고정된 걸로 간주한다고 했죠. 기준점이고요. 자, 그래서 그 사이를 움직이는 걸 겉보기 운동이라고 한다. 자, 겉보기 운동의 정의 정도 보셨고요. 이제 순행과 역행이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순행과 역행. 순행은 지구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전을 하거든요. 공전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공전을 해요. 동서남북으로 따지면 서에서 동쪽으로 우리가 자전하거나 공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은 순행, 반대 방향으로 돌면 역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행은 서에서 동쪽, 역행은 반대로 동에서 서쪽으로 움직일 때 역행이라고 합니다. 뭐 여기 지금 금성의 별자리 모습이 나왔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 이쪽 서쪽, 이쪽 동쪽, 서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니까 여기 순행, 그쵸? 그 다음 거꾸로 돌아가네요. 이쪽 거꾸로 돌아가는 거 역행. 뭐 이런 식으로 순행과 역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관측이 되고요. 순행과 역행 사이에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지점을 우리는 U라고 합니다. U. 3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지구에서 볼 때 이렇게 보인다고요. 실제로는 그냥 돌겠죠. 그러나 지구에 공전하는 속도와 다른 행성들의 공전하는 속도가 다르니까 이렇게 순행과 역행이 관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원인이 이제 여기 나왔는데요. 왜 순행과 역행이 나오냐? 속도가 달라서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지구하고 화성 나왔지. 자, 처음에 여기 있는 걸로 보여. 여기 1' 여기 있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에서는 여기 있는 걸로 보이네. 여기 있는 거. 지금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다가 2'에서는 이렇게 돌아온 걸로 보이죠. 지금 그죠? 여기 역행 지점이네. 역행 지점. 3번 보면 이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화성이 돌아가는 속도보다 지구 돌아가는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앞지르게 됩니다. 4번 앞질러 버렸죠. 화성보다. 그래서 4번에서 보시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게 확실히 보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구의 속도가
화성의 공전 속도보다 빠르니까 순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지구가 화성을 앞지르게 되는 경우에는 역행으로 관측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 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빠르고 의 행성은 지구보다 공전 속도가 느립니다. 이 속도 차이 때문에 이게 나타난다. 이렇게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내 행성과 외 행성의 겉으로 봤을 때 겉보기 운동이네요. 내 행성은 수성, 금성 얘기하는 거죠. 그죠? 외 행성은 지구 바깥에 있는 거 화성부터 그 나머지 애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지구가 여기 지구예요. 이게 지구 안쪽에 있는 행성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1' 여기 위치고요. 2', 3' 이런 식으로 지금 1', 2', 3' 여기네요. 이제 역행이 시작되려고 하네. 4' 되면서 역행 보이고 5' 되면은 또 반대로 이렇게 U에 걸리네요. 다음 6, 7 갈수록 또 순행이 되고요. 처음엔 순행. 지구에서 봤을 때 이 1번 뭐 전에도 여기 있었겠죠. 이쪽에 있는 애들. 지구에서 바라보면은 뭐 여기 있었어요. 1'으로 오면은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2'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기 방향이거든요. 2'. 3'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요. 어머나. 이렇게 오다가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쭉 연장선을 그려서 움직임을 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순행과 역행, 순행, 여기 역행. 마찬가지야. 화성도 안쪽에 있는 게 지구, 바깥쪽에 있는 게 화성.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1', 2', 3'이 있네요. 1' 뭐 화성이 여기 있는 걸로 보이고요. 2' 여기 있는 걸로 보이고요. 3' 여기 있는 걸 보이고요. 좀 더 멀리 가야 되나? 1'이 이쪽, 2'이 이쪽, 3'이 이쪽, 4'은 이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자, 그렇게 순행과 역행 뭐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잘 봐두세요. 순행은 서에서 동쪽으로, 동에서 서로 가는 건 역행. 각 방향이 바뀌는 지점은 U라고 합니다. U.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 자, 그걸로 풀어보시고 이제 내 행성의 관측 나왔네요. 수성이나 금성을 관측하는 거. 자, 상대적인 위치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태양 쪽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이 내 행성을 보려면. 그죠? 지구에서 볼 때 행성이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각거리를 이각이라고 하는데요. 지구에서 관측되는 이각을 기준으로 최대 이각, 합 이런 위치 관계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네요. 지구에서 보면 금성은 우리가 태양 쪽을 바라봤을 때 우리 시야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금성의 움직임은 여기 아니면 여기가 최대로 벌어진 거예요.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요.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 지구에서 볼 때 금성은 동방 최대이각, 서방 최대이각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옆에서 보면. 위에서 보면요 이렇게 돌겠지만은, 그죠? 지구에서 보면 여기하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렇게 보여. 이렇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보인다니까 지구에서 보면은. 자, 그래서 여기 뭐 태양이 있다 그러면 태양을 기준으로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이쪽이 동방 최대이각, 이쪽은 서방 최대이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있을 때를 가운데의 지점을 일직선이 됐을 때를 내합과 외합.
좀 더 간단합니다. 쉬워요. 외워야 돼. 내 행성들은 이쪽에 왼쪽 동방 최대이각, 오른쪽 서방 최대이각, 일직선일 때 내합, 외합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위치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내 행성의 위치 관계. 동방 최대이각. 내 행성이 태양보다 동쪽에 있을 때 태양과 내 행성 사이의 이각이 최대를 이루는 각도. 지구에서 봤을 때 이 각도가 최대값이죠. 이게 동방 최대 이각입니다. 이쪽에 접선을 그린 거죠. 접선. 자, 금성이 이쪽에 동방 최대 이각에 있을 때는 언제 관측이 되냐? 해가 진 후 서쪽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쪽 지역에 있으니까. 자, 볼게요. 이쪽에 내 행성이 있으니까 동방에 있을 때는요, 지구에서 봤을 때 여기가 낮이에요. 여기가 밤이고요. 그래서 지구에서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관측을 할 수 있어요. 시선을 이쪽으로 놓고, 그죠? 이렇게 이쪽 하늘을 쳐다보면 관측이 돼요. 그럼 저쪽 하늘은 동쪽이냐 서쪽이냐? 지구에서 보면 저녁 때, 여기가 낮이고 밤이잖아. 이게 저녁 6시쯤 되거든. 저녁 6시에 태양이 있는 쪽은 서쪽 하늘이에요. 이쪽이 동쪽이고, 동쪽, 이쪽이 서쪽. 그러니까 초저녁에 서쪽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서방 최대 이각에 있을 때는 여기서 관측이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이 관측이 되겠죠. 이쪽을 바라봐야 되겠죠. 새벽입니다. 새벽 6시. 새벽 6시에 태양이 있는 쪽은 동쪽이잖아요. 이쪽이 서쪽인 거죠. 그러니까 새벽에 동쪽을 보면은 서방 최대 이각에 있는 내 행성을 볼 수 있다. 어디 보자. 여기 있네요. 해 뜨기 전 새벽녘에 동쪽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내합은 일직선인데 여기 있네. 여기. 태양, 내 행성, 지구 순서로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구에서 거리가 제일 가깝죠. 이각은 0이에요. 일직선이니까. 얘는요 안 보입니다. 잘 관측이 되냐 잘 안 보여요 라고 해야 돼. 왜? 요 내합에 있는 거를 여기 있는 애가 보려고 저쪽 하늘을 쳐다봤어. 완전 동쪽 해 뜨는 쪽을. 근데 해가 뜨고 있으니 햇빛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요. 일직선이니까 태양하고 일직선이니까 이 뒷면을 볼 거 아니에요. 뒷면은 껌이에요. 밤이야 밤. 저 내행성 입장에서는 껌껌한 면이야 뒤에는. 근데 지구에서 보면 안 보여 잘. 그러니까 뭐 안 나온 거야 지금. 또 외합도 보려고 그랬더니 지구에서 제일 거리가 멀은 지점인데 역시 새벽에 좀 보려고 했더니 태양이 있잖아. 밝은 태양 뒤편에 있네. 이게 보이겠어? 안 보입니다. 잘 관측이 어렵다. 내합 외합은 관측이 쉽지는 않다. 내합을 지나갈 때 내합 근처에서 보이기는 할 수 있어. 내합 정확하면 일직선이 아니라면 보일 수는 있겠지. 뭐 여기 요렇게 있다고 칠까? 요렇게? 밤이야. 그런데 요쪽에서 이제 싹 쳐다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여기 요 부분 살짝 이제 지나갔을 때 요 부분이 보일 수 있다고. 요 부분이 보일 수 있어. 요 부분이 뭐 살짝 요런 식으로 살짝 마치 초승달 모양. 어쨌든 관측이 되긴 하는데 쉽진 않아요. 자, 그래서 내 행성의 위치 관계 이건 별표입니다. 별표. 시험에 이런 게 나온다고 뭐가 나오겠니? 이런 거 안 나오면 내 행성의 위치에 따른 관측입니다. 공전에 따른 위치 변화라고 나왔네. 자, 처음에 외압에서 출발을 시켜볼까? 외압에 금성이라고 합시다. 금성이 외압에 있었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동방 최대 이각 쪽으로 오겠지. 그 다음 내합으로 오겠지. 순서대로 돌리면 돼요. 서방 최대 이각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되고요. 관측이 가능한 시각은 언제냐? 북반구 중위도 우리나라 쪽입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관측을 할 때 새벽 아니면 요게 새벽이죠.
여기 새벽 아니면 초저녁, 초저녁은 요쪽입니다. 요때 관측이 되고, 당연히 자정 무렵에는 밤 12시에는 관측이 안 돼요. 밤 12시에 우리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앞쪽을 쳐다봐도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화성은 있겠죠. 금성은 관측되지 않습니다. 라고 보면 돼요. 최대 이각이 큰 행성일수록 관측 시간이 더 길다. 수성은 요거보다 안쪽에 있겠죠. 수성, 금성 누가 더 오래 관측할 수 있니? 금성이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내 행성의 모습의 변화. 위성은 모습이에요. 모습. 뭐 동그랗게 보이냐, 뭐 상현달, 뭐 하현달 모습처럼 보이냐, 응? 상현달 모습으로 보이냐, 초승달이냐, 금음달이냐, 뭐 이런 거 있죠. 자, 어떤 형태로 보이느냐, 이게 위상 변화야. 태양지구 내 행성의 상대적 위치 관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이게 되는데요. 뭐 이쪽에 있을 때요, 서방 최대 이각에 있을 때 지구에서 쳐다보잖아요, 새벽에. 그럼 이 반 잘라진 걸 보거든요. 반달로 보여. 이렇게 반달로. 이게 하얀달로 보이네. 하얀달. 또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다. 동방 최대 이각에 있을 때는 네, 요렇게 보이겠네. 잘라진 게 요렇게. 아이고. 여기가 보이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보이겠죠. 요거는 상현달. 이렇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시지경은 지름 얘기하는 겁니다. 시지름. 시지경, 시지름. 내 앞에 가까울수록 당연히 가까우니까 크고요. 멀리 있으면 당연히 작고요. 그다음에 모습의 변화는 보름달. 여기 외압에 있을 때가 보름이에요. 잘 안 보이죠, 뭐 근데. 잘 안 보임. 보름이긴 한데. 그 다음에가 여기 상현. 상현. 동방에 있을 때, 동방 최대 이각. 그 다음에 내압 근처에 있을 때가 초승달, 그 다음에 완전히 일직선이 되면 삭 안 보이고요. 삭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금음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서방 최대 이각으로 가면서 하현달이 될 거고요. 다시 또 보름. 이거는 서방 최대 이각. 자, 이런 식으로 금성의 모습이 관측이 됩니다. 알겠냐? 자, 이게 그래서 관측되는 모습을 이렇게 시험에 또 잘 나옵니다. 태양이 뜨고지는 위치를 고정했을 때 여러 날 동안 관측되는 뭐 금성이라고 할까요? 금성의 모습이다라고 나왔네요. 태양 고정이라고 놓고 일단은 서쪽 하늘 초저녁 서쪽이네요. 이거 딱 보시면 아, 이거 동방 최대 이각 쪽이야. 이렇게 가야 돼요. 동방 최대 이각 쪽이야. 이거 가까운가 보네. 내 앞 근처. 잘 안 보이잖아요. 크고. 여기 이거 뭐죠? 상현달. 상현달도 잘 이렇게 된 게 상현이야. 이쪽이 튀어나와야 돼. 불도. 상현, 시옷이죠. 시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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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새벽에 동쪽이래. 그러면 서방 최대 이각 관측하는 거 아니야. 서방 최대 이각의 요 새끼. 하얀달 모습이에요. 하얀달. 하얀달. 그러니까 요 그림만 딱 준다. 그러면 나머지 걸 물어본다. 어느 쪽 하늘 바라보고 있는 거니? 이렇게. 그 다음 얘는 어디에 있는 거니? 그 다음에 요 달은 무슨 달 모양이니? 이런 거 물어봅니다. 이 그림 자체를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항상 지구각은 요점 정리식으로 정리해 가면서 외우셔야 돼요. 그렇게 하자면 다 머릿속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수성의 최대각은 금성보다 안쪽에 있잖아요. 18에서 28도. 금성은 48도. 이렇게. 최대 이각이 훨씬 금성이 크다. 그다음에 이각 자체도 거의 일정하다. 태양 기준으로 거의 원에 가깝게 도나 보네. 수성은 궤도가 많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지구는 1시간에 15도 정도 돌거든요. 그래서 수성이 최대 이각에 위치할 때는 15도, 요거 28도라고 하면 한 2시간 정도 관측할 수 있고요. 금성 같은 경우는 15도에 3배 하면 45도잖아요. 대충 3시간 정도 금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그런 내용이야.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지구 바깥에 있는 화성부터 목성, 토성 얘네들 외행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지구에서 관측되는 이 각,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벌어진 각도를 기준으로 지구가 여기 있거든요. 훨씬 많이 벌어지죠. 안쪽에 있는 내 행성보다. 그죠? 내 행성은 벌어져 봐야 여기 아니면 여기인데, 그죠? 얘네들은 거의 지구보다 더 넓게 도니까 많이 벌어지죠. 각도가 90도 각도가 나오네. 그죠? 자, 그래서 태양, 지구 이렇게 90도 각도로 동쪽으로 있을 때는 동구, 서쪽으로 있을 때는 서구. 역시 네 군데인데요. 동구, 서구. 그 다음에 일직선일 때 바깥쪽 일직선 충, 안쪽에서 일직선 합. 이렇게 네 개의 위치 또 기억해 두셔야 되고, 합이네요. 일직선입니다. 외행성, 태양, 지구 순서고요. 당연히 가장 멀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태양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측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다. 관측은 쉽지 않다. 관측이 된다고 하면 뭐 동그란 보름달 모양이겠죠. 그죠? 작은 보름달 모양이겠죠. 관측이 쉽지 않다. 충. 지구 뒤쪽에 있네. 태양, 지구, 화성 뭐 이런 식으로 지구 뒤쪽에 있네. 이 각은 몇 도? 180도. 180도.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상태고요. 지구에서 볼 때는 한밤중에 보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보이잖아요. 지구의 밤하늘에 얘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동그란 보름달 모양이겠죠. 그죠? 보름달 모양. 큰 보름달. 이렇게 보입니다. 동구는 동쪽 하늘에 있는 동구는 지구에서 보게 되면은 각도는 이제 90도고요. 지구에서 볼 때는 여기 초저녁에 앞쪽 하늘에서 보이거든요. 초저녁에 우리 앞쪽 바로 앞에서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남쪽 하늘이라고 합니다.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잘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쳐다본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태양빛을 받아서 요만큼이 밝게 보인다고. 그지? 지구에서 봤을 때 요만큼이 밝게 보이면 반달로 보일 텐데 그렇지가 않잖아. 그죠? 요렇게 된 면을 우리가 요렇게 각도로 보게 되는 꼴이잖아. 그래서 반달보다 큰 형태로 보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게 상현달이면 이거보다 좀 큰 형태, 이렇게 큰 형태, 이런 정도. 상현달보다 조금 큰 형태로 관측이 돼요. 서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서구는 새벽녘에 이쪽이 서구가 아니네. 여기네. 새벽녘에 자기 앞쪽이죠. 이쪽에 이렇게 남쪽에서 또 관측이 잘 돼요.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잘 되는데 마찬가지로 하얀달보다 조금, 이게 하얀이면 하얀달보다 조금 큰 형태, 이런 형태로 관측이 된다. 어쨌든 위치 관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외행성의 위치에 따른 관측입니다. 공전에 따른 위치 관계. 처음에 합의 위치에 있었다. 화성이. 그 다음에 화성이 돌고 있는데 지구가 더 빨리 돌아요. 뿅. 그죠? 그래서 합의 위치에 이렇게 관측이 됐다. 그 다음에 얘가 요만큼 가고 있는데 뭐 얘가 요만큼 이동했어. 화성이. 근데 지구라는 놈이 이만큼 이동해 버린 거야. 이만큼. 그러면 태양, 지구, 화성 순서잖아요. 이렇게. 그죠? 태양, 지구, 화성. 이게 뭐야? 지구 입장에서 보시면 서쪽에 있는 거지. 서구로 여기 중요합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화성의 위치가 합의 위치, 그 다음에 동구로 관측되는 게 아니고 지구가 빨리 돌기 때문에 합 다음에 서구예요. 서구. 합 다음에 지구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화성은 여기 있어. 그러면 이제 서구잖아요. 그 다음에 화성이 여기 있는데 지구가 더 빨리 돌아서 일직선을 만들어 버려. 충.
예, 갔나요? 그 다음이 동구죠. 또 화성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구가 이만큼 건데 지구가 이만큼 온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태양, 지구, 화성 이렇게 동구를 만들어 버려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 2번에 가로 1번. 그 다음에 합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된다. 관측 가능 시간은 새벽에 관측 가능하죠. 초저녁에도 관측 가능하죠. 자정은 뒤쪽에 있을 때, 자정 무렵에도 관측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관측이 되고요. 보름달이나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 이게 보름달에 가까운 모양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반달보다는 항상 큰 형태. 그러니까 반달로는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있네. 외행성은 반달 모양이나 초승달, 금음달 이런 모양으로는 관측이 될 수 없다. 반달보다 항상 큰 형태로 관측이 돼요. 우리 뒤에 있으니까. 시직경. 눈으로 봤을 때 지름은 가까울수록 커지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작고. 그다음 화성과 관측 시각과 관측 위치라고 나왔네요. 저기서 했던 거구나. 합에 위치해 있을 때. 보름달 모양인데 좀 작습니다. 태양과 거의 동시에 뜨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보기가. 서구에 위치했을 때는 보름달과 하얀달 사이. 하얀달이 이게 하얀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조금 큰 형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서구에 있을 때는 자정의 동쪽, 새벽의 남쪽 이렇게 관측이 되고요. 충에 있을 때는 우리 뒤쪽에 있죠. 가장 큰 보름달. 동구에 있을 때는 보름달과 상현달 사이. 초저녁에 남쪽에서 보입니다. 자정까지 보인다 이거죠. 서쪽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뭡니까? 행성의 위치에 따른 관측 가능 시간과 방향을 알아보기. 그림은 어느 날 태양, 지구, 금성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밤 12시경에 우리나라에 있는 밤 12시면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관측자가 볼 때 태양과 금성과 화성의 위치를 가에다 표시하고 해가 진 직후 해진 직후는 여기 낮 12시군요. 큰일 날 뻔했다. 미안해. 낮 12시는 요 한 가운데 여기 있는 거요. 해가 진 직후는 여기 있는 거고 를 나의 가나에 이제 표시를 해라. 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볼 때 자기 머리 위 앞쪽이죠. 앞쪽에 태양은 남쪽 하늘 머리 위에 있는 거. 그 다음 지구에서 볼 때는 이쪽이 남쪽이면은 이쪽이 서쪽, 이쪽은 동쪽이에요. 낮 12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보자, 동쪽에 있겠네요. 그죠? 금성이나 화성이 동쪽 하늘에, 화성이 조금 더 동쪽에 가깝게 표현됐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해가 진 직후는 여기네요. 여기 해진 직후는. 자, 해가 진 직후 지점 찾아서 앞쪽은 무조건 남쪽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태양이 있는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 서쪽 하늘에서 태양하고 금성이 보이겠는데 화성 남쪽에 그리시고 중간에 금성, 완전 서쪽에 태양 그리시면 되겠다. 그죠? 됐냐? 태양은 서쪽에 지평선 아래쪽에 있다는군요. 그렇죠. 이렇게 태양을 보면은 거의 져야 되니까 이제 여기 끄트머리 이렇게 감춰지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본문 먼저 자세히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